제5차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7가지 저작재산권을 알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는 권리들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속해 있습니다. 복제권이나 배포권, 공연권 등이죠. 저작재산권 7가지는 외워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열거적 권리이고 이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7가지 저작재산권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의 강의를 녹음한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합니다. 소설이나 논문을 필사, 등사하는 것도 복제이죠. 컴퓨터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원고의 출판이나 복사, 강연이나 음악을 녹음 테이프에 수록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또한 2012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일시적 복제까지 복제권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15차 시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제에 해당한다고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1차 시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의 부여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사적 복제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8차 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권입니다. 콘서트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 등이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권에 관련한 저작권법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공중송신권입니다. 공중송신은 방송이나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을 포함하여 그 외의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섭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중 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멜론이나 도시락 같은 OSP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공중 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 송신권은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기술 발전에 법이 대응하는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 법조문은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공중에게 무형적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공연 외에도 방송과 전송, 웹캐스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권에 이어 전송권까지 도입하였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매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용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처럼 실시간이면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작물의 전달이 개시되는 디지털 음성 송신이란 개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 음성 송신 등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시권을 볼까요? 미대에 다니는 A는 자신의 그림의 복제물이 허락 없이 학생회관에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전시할 수 있기에 이는 전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시권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술이나 사진, 건축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달리 전시권이라는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데요. 전시가 되려면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 게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방에 걸어두고 나만 보고 있다면 이는 전시가 아닙니다. 그림의 소유자가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전시를 못하는 것도 어색하죠. 저작권법은 전시권과 소유권, 나아가 위탁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권에 관한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배포권입니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양도, 대여하는 것으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포는 저작물을 공중에 교부, 판매하는 것, 극장에 배급하는 것, 팩스나 메일에 의한 전송 등이 해당됩니다. 배포권은 정상으로 거래가 된 경우 권리가 소진됩니다. 예컨대 돈을 내고 구매했거나 정상적으로 선물 받은 경우라면 더 이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소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판매 이후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소진되다 보니 저작권자에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여를 통해 판매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 결과 대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권리 소진을 부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데 그 제한의 예외가 대여권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포권과 대여권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권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화,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타짜는 허영만 씨에게, 게임 리니지는 만화 원작자인 신일숙 씨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만든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외국 원서를 번역하여 제출한 과제는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인 것이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저작권법을 살펴보세요. 조금 재미가 없지만 7가지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7가지에 속하지 않은 권리는 없는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에는 미술 저작물이 판매될 때마다
저작자에게 일부를 지불하는 추구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협상 때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였지만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이제 저작재산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거적인 권리입니다. 촬영 금지라고 써 있는 전시회의에 가서 개인 소장용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소유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도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미 FTA 합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화 등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영화관에서의 상영, 2차적으로는 비디오, DVD 등의 복제물 판매, 그 다음으로는 유선 방송, 공중파 방송 등의 순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복제물이 제작되기도 전에 시사회나 개봉 직후의 영화를 도촬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위 캠 버전으로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영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복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도촬 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영화의 도촬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의 권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원문의 복제 배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CD로 복제할 것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CD를 가지고 공연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는 허락하나 원 저작물의 원문만을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배포권은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요. 노래방 기계 사건도 볼까요? 한 노래방이 저작권료를 내고 노래방용 반주기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방용 반주기를 이용하여 연주 공연하였는데 저작권자들이 노래방에 저작권료를 내라고 찾아왔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노래방 반주기에 음원을 복사할 때 이미 저작권료를 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그건 복제에 대한 허락이며 이번엔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 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 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작권자에게는 7가지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때에는 필요한 권리에 대하여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저작재산권 7가지를 모두 알아두어야 합니다. 노래방 사건에서 보았듯이 노래방 반주기를 만들어 노래방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복제권과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성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허락을 받아두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위에서 배운 7가지 외엔 없기 때문이죠. 책을 볼 수 없도록 포장해 놓은 비닐을 찢어버리는 것, 서점에서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모두 읽어버려도 저작권법에 규정된 7가지 권리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데요. 4차 시에서 학습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저작권 양도를 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About a Boy라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작곡한 캐롤의 저작권료로 아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을 양도, 상속할 수 있기에 가능한 장면이죠.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입니다. 그러나 한 EU FTA 체결을 기점으로 2011년 6월 30일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 다른 지식재산에 비해 보호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법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 시에는 저작권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면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셨죠.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7가지의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요,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이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없다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서점에서 서가지고 책을 한 권 다 있습니다.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닥에 앉아서 책 읽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책을 한 권 다 읽으셨어요. 책을 안 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작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어디에서도 책을 읽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있는 저작재산권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소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7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까지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 권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외워보시죠. 저작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는 복제권입니다. 저작권을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제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복제권, 이거는 뭐 저작권법을 모르는 분들도 누구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작권의 2가지를 얘기하면요, 유형적 권리로 복제권, 그리고 무형적인 권리로 공용권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복제권에 대한 얘기만 보시면 요 밑에 3번째까지는 그냥 같이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제를 했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법 복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법 복제 CD를 10,000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판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양도한다는 건 배포권입니다. 자, 이 2가지만 있었는데요. 최근에 새로 생긴 권리가 대여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대여권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음반과 소프트웨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배포에 대해서 한번 판매가 됐으면 그 다음엔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적어놨더니 이걸 가지고 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여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대여를 할 때도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배포권의 예외의 예외가 대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개는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의 2가지 기본이, 유형적 이용의 대표적인 것이 복제권이고요. 무형적 이용의 대표적 사례가 공용권입니다. 옛날에는 책이란 것이 귀하기 때문에 낭독회 같은 거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렇게 마을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게 공연입니다.
이런 걸 할 때 허락을 받아라라고 했던 것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밭을 맺는 할머니도 나훈아 오빠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디오, 방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전송이 생겼죠. 이런 모든 전달을 우리가 공중송신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무용적 이용이죠. 이 5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그 외 2가지는 덤입니다. 이것은 그냥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 때 원작을 쓴 소설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고요.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권이라는 것입니다. 전시권은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에만 존재합니다. 예컨대 어문 저작물에는 전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다 내가 책을 전시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리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내가 어디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천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발전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누가 권리자가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는 어떤 것이 있다. 즉, 이쪽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시부터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저작권법이 어떠한 내용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차 시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